이제 여기까지 27번까지 풀었죠? 예,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예, 요거 볼게요. 예, 81쪽 보시겠어요? 81쪽입니다. 예, 81쪽에 9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유도전동기 기동법이라고 있죠? 보시면요, 예, 9번째 유도전동기 기동법입니다. 우리가 유도전동기 기동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달을 돌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 기동법, 즉 모달을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모달을 멈추는 방법을 뭐라고 그럴까요? 제동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유도전의 기동법이라는 것은 모달을 돌리는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모달을 돌리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있고 바로 권성형 유도전동 기동법이 있는데, 이때 농용 유도전동 기동법과 권성형 유도전동 기동법이라는 것은요, 코일을 감을 때 코일이 보이게끔 감을 것이냐, 코일 보이지 않게끔 감을 것이냐에 따라서 농용 유도전동 기동법과 권성형 유도전동 기동법으로 나눕니다. 다시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농용과 권선용으로 나누는데, 이때 농용과 권선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서 분류가 되냐면은 우리가 코일을 감을 때 코일을 감을 때 코일이 바깥에서 보이게끔 감을 것이냐, 아니면 코일이 보이지 않게끔 감을 것이냐에 따라서 농용과 권선용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농용 유도전의 기동법에는 또 뭐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때 네 가지는 또 뭐에 따라서 전동기 용량입니다. 우리가 전동기 용량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용량이 바로 뭐에 따라서 전동 용량에 따라 몇 가지가 또 네 가지가 있죠. 먼저 전전압 기동법. 우리 전전압 기동법이라는 거, 전전압 기동법이죠. 우리 전전압 기동법에다가 이렇게 는을 치고요. 같은 말이 진입 기동이에요. 진입. 같은 말입니다. 진입기동법이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전압 기동법과 같은 말이 진입기동법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이라는 것은 뭐에 따라서 전동기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전동기 용량이 5kW 이하일 때는 전전압 진입기동법을 쓰는 거고요. 전동기 용량이 10에서 15kW 이하일 때는 Y델타 기동법을 쓰는 거고요. 전동기 용량이 15kW 이상일 때는 기동보상기법을 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용이 있고 권성용이 있는데, 농용과 권성용의 차이는 코일을 감을 때 코일이 바깥에서 보이게끔 보이게끔 감는 거냐, 아니면 코일이 보이지 않게 감느냐에 따라서 농용과 권성용으로 나누는 거고요. 이때 농용 유도전동기 기동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뭐에 따라서? 전동기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전동기 용량이 5kW 이하일 때는 전전압 기동법, 전동기 용량이 10에서 15kW 이하일 때는 Y델타 기동법, 전동 용량이 15kW 이상일 때는 기동보상기법을 쓰는데, 이때 전전압 기동법을 다른 말로는 뭐냐? 진입기동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진입, 직접, 다이렉트를 뜻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결선법은 중요치는 않고요. 시험지에는 이제 근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굳이 결선을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추가로 기억할 것은 동글뱅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동글뱅이 2번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갈 것은 동글뱅이 2번에 Y델타 기동법이라고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추가로 좀 하셔야 돼요.
y 델타입니다. 그러면요, 요 y 델타 기동법이라는 것은 y 결선으로 이따 쓸 거예요. 우리가 y 결선으로 뭘 하는 거야? 기동을 합니다. 그럼 y 결선으로 기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기억합니다. y로 기동하는 이유는 기동전압은 얼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y로 기동하는 이유는 기동전압은 루트 3분의 1, 기동전류는 3분의 1, 기동토크 얼마? 3분의 1. 즉, 요 놈들을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y 결선으로 기동한 이유는 기동전압은 얼마? 요만큼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기동전류와 기동조건 얼마? 요만큼 줄이기 위해서. 요 값을 찾으라고 물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모단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코일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모단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코일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코일 속에 엄청난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타버립니다. 그러면 코일은 타버리면 이건 수리가 안 돼요. 교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모다가 터질 때마다 교체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별도로 또 설치하고요. 또 그거 외에 또 우리가 결선을 Y 결선을 함으로써 기동시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모다 속에 직접적으로 얼마? 100을 갈 걸 이렇게 Y 결선함으로써 뭐냐? 70%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가 코일에 들어가면요. 코일이 뭐예요? 타버립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Y로 기동을 하고요. 그 Y로 기동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적 값이 유지가 되면 그리고 나서 뭘 하냐? 델타로 운전이 들어갑니다. 네. 델타로 뭐가 되냐? 결선으로 바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지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요 놈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Y기동 델타 운전이라고 된 책도 있는데 그거나 이거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 2번이 권성련 유도인 기동법은 크게 비중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기동저항기법을 다른 말로 2차 저항기동법 또는 게르게스법이 바로 어디에 속하냐면은 권성련 유도전동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그럼 여기, 그럼 요 부분이 바로 모달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10번째는 바로 모달을 멈추는 방법을 한 겁니다. 그럼 모달을 멈추는 방법, 이걸 제동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도 전동의 제동법, 즉 모달을 멈추는 방법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발전 제동이라는 게 있고 역상 역정, 블로깅이라는 게 있고 회생 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발전 제동이라는 것은요. 제동 시 전원으로 분리한 후 직류전원을 연결하여 계좌의 고정자속이 생기고 회전자의 교류기 전력이 발생해 제동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전 제동이라는 것은 요거야. 발전기가 뭐죠? 발전기가 뭐예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든 걸 발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동차는 뭘까요? 전동차. 우리가 전동차라는 것은 뭐예요? 전동차라는 것은 전기를 이용해서 뭐가 돼? 가는 걸 전동차라고 부르죠? 네. 이거 봅니다. 요게 A라는 전동차고요. 요게 B라는 전동차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동차라는 것은 이제 전동기를 이용해서 뭐 가는 걸 우리는 전동차, 전기를 이용해서 뭐 가는 차를 전동차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요, 이 바퀴는 전기를 이용하면서 뭐예요? 전동기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전동차를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을 거 아니에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은 전기 공급을 끊어버려요. 그럼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은 요게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뭐로 바뀌냐면은 발전기로 바뀝니다. 그럼 처음에는 전동기로 쓰다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뭐로 바뀌는 거야? 발전기로 되는 거야. 그럼 발전기로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밟은 자리에 차가 딱 멈추지 않겠죠. 잠깐 동안 이제 뭐가 되냐? 조금이라도 밀려갑니다. 맞나요? 그럼 밀려갈 때는 바로 뭐로 바뀌냐면은 발전기로 바뀌어요. 그럼 발전기로 바뀐다는 것은 이제 전기를 만들겠죠. 근데 그 전기는 굉장히 작은 전기예요. 그럼 그 작은 전기,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이라는 전기를 만들었다고 칩니다. 그러면 요 1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전기니까 이걸 갖고 뭘 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이제 버려주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전동차로 운영되다가 이게 전동차가 정지가 되면서 전기는 끊겨요. 그러면서 뭐로 바뀌어요? 발전기로 바뀝니다. 그럼 발전기로 바뀐다는 것은 전기를 만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갖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열로 소비해 가면서 요 전동기를 멈추는 방식을 발전제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생제동입니다. 그럼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회생은 죽은 놈을 살린 놈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요 A라는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 보니까 요걸 제가 어디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B라는 발전기에다가 제가 넘겨줍니다. 그럼 B라는 발전기도 정지를 하면서 1이라는 전기를 또 만들겠죠. 그 다음에 A라는 발전기에서 넘어오는 전기가 또 이렇게 합해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B 발전기는 얼마가 나온 거야? 2가 나온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적되다 보면 전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전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모터를 멈춥니다.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죽은 전기를 되살려서 모터를 멈추는 방식을 회생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2번에 보면 역상-역정 블로깅입니다. 우리가 유도기에서 유도기인데 우리가 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가 뭐라 그랬어요? 삼상 유도 전동기라 그랬죠. 그럼 제가 한번 삼상 유도 전동기를 이렇게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봅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도 전동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A상이라고 그러고 요걸 제가 B상이라고 그러고 요걸 C상으로 잡을게요. 그럼 이 모단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일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들고요. 그 자석에 의해서 뭐가 되냐? 모다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전기를 이렇게 공급시켰더니 모다가 요 방향으로 돌고 있다가 내가 이 모다의 회전 방향을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다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3상 중에 무작으로 몇 개만 2상만 바꿔주면 돼요. 무작위 아무거나 2개. 그러면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방향이 반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다가 뭐냐? 반대로 돕니다. 이걸 이용해서 모다를 멈추는 방식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역상, 역정, 블로깅입니다. 그래서 역상, 역정, 블로깅이라는 것은 급정지용이에요. 모다를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제동법이 바로 역상, 역정, 블로깅입니다. 근데 역상 또는 역정, 블로깅이라는 것은 급정지용이에요. 즉 모다를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용도를 쓰는 게 바로 그걸 역정이라는 거죠. 제동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상제동을 주로 하는 게 좋은가요? 잘 안 쓰는 게 좋은가요? 안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말 급정지용이기 때문에 가부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멈추고 싶을 때는 해준 게 되지만 시시때때로 나는 모다를 멈추겠다. 그때 아무 데나 누르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역상, 역정, 블로깅은 뭐냐? 급정지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다를 멈추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전기를 공급하다가 모다를 뭐가 돼요? 반대로 돌리고 싶을 때는 3상 중에 무작으로 몇 개만 2개만 바꿔주면은 모다는 거꾸로 돈다. 이걸 이용해서 모다를 멈추는 방식이 역상, 역정, 블로깅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82쪽 보시겠어요?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82쪽. 예, 시험지는 잘 안 나오는데요. 예, 단상이라는 것은 몇 대를 뜻하는 거야?
한 대를 쓰는 거 잘 안 나옵니다. 예. 왜?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삼상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는 잘 나오냐면 그거 다 필요 없고 기사나 산업기사도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유일하게 잘 나오는 문제가 밑에 보시면은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 있죠. 여기에다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예.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굳이 단상 유도 전동기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게 나오는 거지. 뭐 단상 유동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삼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순서가 있죠. 1번부터 몇 번까지? 5번까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반발 기동용, 두 번째가 반발 유동용, 세 번째가 콘덴서, 네 번째가 분산 기동용, 다섯 번째가 쉐이든 콜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상 유도 전동기가 바로 뭐예요? 콘덴서입니다. 우리 콘덴서 기동용이라는 것은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뭐예요?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입니다. 그럼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가장 널리 많이 사용하는 전동기가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 권선형이다라는 겁니다. 출제 빈도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요거 이렇게 하고요. 요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그럼 몇 쪽까지 해드렸냐면요. 예, 뒷장 넘기시면 92쪽 보시겠어요? 92쪽입니다. 92쪽. 네, 92쪽에 보시면 29번이에요. 29번인데 거기 보시면 비례취라고 했어요. 비례취. 그럼 비례취라는 것은요. 바로 비례취라는 것은 여러분이 유도기에서 식을 세워가지고요. 뭐가 나면 S분의 R2라는 이 식에서 S분의 R2라는 식이 들어가면 비례취를 한다라고 부르고요. 요 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비례취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유도기도 식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많은 식을 정리를 합니다. 쫙. 그럼 정리해가지고 요 놈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나온다는 것은 비례취를 하는 거고요. 요 놈이 안 나온다는 것은 비례취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유도기에서 식이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일일이 우리가 다 식을 못 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냐? 요거 기억합니다. 비례취 불가능이 있습니다. 요거요. 그럼 비례취가 불가능한 건 딱 세 개뿐이에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럼 이거 위는 다 뭐가 돼요?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유도기에서 나오는 식을 일일이 다 정리해가지고요. S분의 R2라는 식이 나오면은 비례취를 하는 거고요. 안 나오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정리해요. 이게 다 못하다 보니까 비례취 불가능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냐? 반대, 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비례취 불가능에서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냐? 바로 2차 뭐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요 세 개가 뭐예요? 비례취가 뭐냐? 불가능하고요. 이거 외에는 다 뭐가 되냐?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세웁니다. 비례취란 그래서 S분의 R2라는 식이 들어가면 비례취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29번에 다음 중 비례취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어느 것이냐? 답은 이제 3번 권성 유도 전동기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30번과 31번은 별도로 좀 봐두시고요. 뒷장에 넘기시면은 32번이 있습니다. 32번. 그럼 32번 문제가 뭐냐면요. 유도 전동기의 Y 델타 기동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배만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Y결선으로 기동한다 그랬죠? 다음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33번에 50kW 농용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법에는 총 몇 가지가? 4가지가 있는데 뭐에 따라서? 전동기 용량에 따라서. 그래서
전동 용량이 5kW 이하일 때는 전전압 기동법, 진입 기동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에서 15일 때는 뭐였어요? Y 델타. 15를 이상일 때는 뭐냐? 기동보상기법이었죠. 요거. 그럼 지금 50kW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야? 기동보상기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 요것도 출제 빈도가 제일 높죠.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농용유도전동기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농용유도전동 기동법이 아닌 것은 뭐였죠? 거기에서 나번, 2번에 보니까 2차 저항기법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2차 저항기법 어디에 속하는 거야? 권선형 유도전동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번이고 2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뒷장에 넘기시면 35번에 권선형의 비례치를 이용한 기동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답 3번.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6번, 37번도 한번 별도로 봐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이게 또 중요합니다. 38번이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 중에 또 하나죠. 38번에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켜 갑자기 정지시키고자 하는 제동법은 뭐냐고 물었죠. 급정지용으로 쓰는 제동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상, 역정, 블로깅이라고 그랬죠. 답은 1번이고요. 39번.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돼요? 삼상 중에 무작위로 몇 개만? 2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고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다음 문제 40번 보시면 40번에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킴으로써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식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회생제동 4번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번 봅니다. 이것도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분 지금부터는 단상유도 전동기입니다. 코일로 따지면 코일이 몇 덩어리? 한 덩어리를 뜻하겠죠. 단상유도 전동기의 기동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40번. 용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바로 뭐예요? 콘덴서. 답은 2번이고요. 43번. 다음 중 용률이 가장 좋은 단상유도 전동기는 뭐예요? 콘덴서. 4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별도로 한번 받으시고요. 45번이 또 출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45번에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적은 것을 물었죠. 우리 기동 토크가 가장 적은 보기 중에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적은 것은 뭐야? 쉐이딩 코일형이고요. 46번. 다음 중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 보기 중에 찾아야 됩니다. 다음 몇 번? 4번. 반발 기동형이죠. 그 다음에 47번이 작년인지 올해인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47번이 작년인지 올해인지 1회 때 나왔던 문제가 47번입니다. 그 당시에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반발 기동용 A, 콘덴서 기동용 B, 분산 기동용 C, 쉐이딩 코일형 D일 때 가장 토크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그럼 거기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바로 A, B, C, D 순서가 되는 거죠. 이걸 외울 때도 편합니다. A, B, C, D. 다음 몇 번? 4번이고요. 그다음 48번도 한번 별도로 봐두시고 49번은 뭘까요? 49번에 유도 전동기의 1차 접속을 델타에서 Y 결선으로 바꾸면 기동 시 1차 전류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에서 Y 결선을 기동하는 이유는 요놈들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러면 기동 전류인가요? 기동 토크인가요? 전류에 대해서 물었죠. 그래서 몇 배? 3분의 1배만큼 감소하기 위해서. 답은 1번입니다. 50번. 이것도 50번이 올해 1위 때 나왔던 문제인데 50번 문제는 뭐예요?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번에 보면 2차 저항 기동법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2차 저항 기동법 어디에 속하는 거야? 바로 권선형에 속하는 겁니다. 다 몇 번이고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1번. 유도 전동기 주파수 제어위한 정지형 전력 변환 장치는 바로 인버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유도기 있죠? 유도기를 마무리 지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유도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